안녕하세요. 교과서로 떠나는 비상한 여행 세 번째 장소인 서울 종로입니다. 선생님들 오늘 소감이나 각오 있으실까요? 오늘 또 복고의상을 입었는데 세종대왕상제 처음 와보는데 여기 와가지고 일단 벌써부터 너무 신나고요. 열심히 배움의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약간 개화기 독립운동가처럼 옷을 입어봤는데 올해가 광복 80주년이기도 하니까 이 옷을 입고 서울 종로를 여행하는 게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밌는 여행하게 돼서 너무 좋고, 날씨가 오늘 더울 거로 예상이 되는데 양방 복장 입으니까 체면 차려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서울 종로는 조선 600년의 시간과 대한민국 오늘의 숨결이 함께 흐르는 곳으로 한양 한성의 심장으로 불리며 조선의 왕들이 정치를 펼치던 궁궐과 조선 왕조의 조상을 모신 종묘가 있는 곳입니다. 한때 경복궁의 한가운데 일제강점기의 상징이었던 조선 총독부 청사가 있기도 했으며 또한 민주화 물결 속에서 군인과 탱크들이 준비했던 거리이기도 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걷고 전통과 변화가 함께 숨쉬는 살아있는 교과서이자 열린 박물관입니다. 그 첫 번째 장소는 이곳 광화문 광장입니다. 바로 퀴즈입니다. 조선은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강하게 하는 데 힘써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훈민정음을 지으신 분은 누구일까요? 정답! 세종대왕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위인 중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세종대왕님이 국민들이 잘 살아야 된다. 잘 살려면 농사를 잘 지어야 되잖아요. 각 도의 관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농사의 경험을 듣게 한 다음에 농사직설이란 걸 편찬해내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려면 날씨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날씨를 잘 알기 위해서 하늘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간이나 홍천이 같은 것도 만드셨어요. 또 있는데요.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인 자경루도 만드셨고 또 각 지역의 강우량을 조사해주는 시국이도 만드셨어요. 이 광화문이란 이름도 세종대왕님 때 지어졌다고 해요. 태조 4년에 이 건물이 지어졌는데 세종 8년 때부터 광화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야, 이거 본격적으로 교과서로 떠나는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이곳은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은 조선 왕조 법궁인 경복궁의 남쪽에 있는 정문으로 임금의 큰 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395년에 세워졌으며 2층 누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번화한 거리 한가운데 광화문과 경복궁이 있는데요. 서울, 한양의 당시 모습, 지도는 어땠을지 궁금하시죠? 네. 5학년 2학기 사회 1단원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단원에 19세기 한양 도성 주변을 그린 도성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도성의 면적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도 이름이 도성도잖아요. 네. 네, 그 혹시 이곳이 이제 어딘지 다 아시죠? 광화문 광화문. 아닌가요? 네, 광화문인데 그 저희가 보통 알다시피 여기 조선의 수도는 지금 이제 서울이잖아요. 한양이라는 게 신라 시대 때부터 공식 명칭이었고 그게 고려 때로 넘어오면서 한양하고 남경으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조선에 올 때는 한양에서 한성으로 바뀌었어요, 공식 명칭이. 조선 시대 때는 수도의 관할 구역을 성저심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박심리까지가 이제 관할 구역. 예. 그런데 이제 그 성자가 한자로 풀이하면 성곽 성자예요. 그러니까 수도를 만들 때 약간 성곽이라는 개념이 좀 중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들은 어디부터 가보고 싶으신가요? 조선의 궁궐하면 당연히 경복궁 아닐까요? 그러면 경복궁 가기 전에 국립고궁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먼저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네, 좋아요. 다 같이 출발! 출발! 세연쌤, 국립고궁박물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하는 대한민국 대표 왕실 박물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조선 왕실의 상징인 어부와 국세, 궁중 생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외교와 문물 등과 관련된 보물들이 많이 전시돼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6학년 2학기 2단원 계절의 변화에 나오는 문화유산으로 하루 동안 달라지는 태양의 고도를 이용하여 만든 해시계는 무엇일까요? 아, 정답! 앙부일구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시기는 앙부일구입니다. 또 바로 퀴즈인데요. 앙부일구는 오목한 가마솥 모양의 시반에 가로와 세로로 두 종류의 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각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정답! 제일쌤. 계절과 시간입니다. 그 앙부의 영침의 그 뾰족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 그림자로 사용해가지고 이제 정확한 날짜하고 시각을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 바로 앙부일구를 찾았습니다. 앙부일구는 오늘날 광화문과 종묘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설치를 했었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글자를 잘 못 읽을까봐 글자가 아닌 시간을 상징하는 동물 모양을 그려 넣었대요. 그래서 글을 모르는 백성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마음이 참 세종대왕님 같네요. 이 시간부터 해가 뜨면 점점 햇빛이 들이우면서 이 뾰족한 앙부일구 바늘에 시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제가 백성이었어도 정말 유용하게 시간을 읽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농사가 중요했으니까 이런 시간을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조선의 정궁 경복궁입니다. 저는 경복궁을 위해 태어난 남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복이 딱 있는데 오늘 경복궁 들어오기에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거든요.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시작과 함께 지어진 궁궐로 조선의 법궁이자 국가 통치의 중심이었는데요.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새 수도로 정하며 1395년 창건한 이 궁은 이후 500년 조선 왕조의 상징이 되었죠. 경복궁 하면 사실 태조 이성계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5학년 2학기 사회 그 63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긴 한데 그 옮겼던 이유가 여기가 이제 교통이 편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면 한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자를 나르기도 좀 쉽고 그 다음에 물을 또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로 정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복궁의 뜻이라는 게 큰 복을 누린다라는 뜻인데요. 이 경복궁에는 중심 건물인 근정전이 있는데 이 근정전에서는 공식적인 조회가 있었고 또한 외국 사신을 접견할 때 이곳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근정전뿐만이 아니라 왕의 일상 업무 공간인 사정전, 왕비의 처소였던 교태전 등의 각 전각들이 아주 엄격한 유교 국가니까 아주 엄격한 위계와 기능을 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시작이자 몰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아픈 역사도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고종 4년에 다시 지어졌는데요. 이 내용은 교과서 5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 99쪽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건천궁 오코로에서는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된 비운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정술국치 후에 경복궁은 계획적으로 훼손되었고 조선 총독부 청사로 인해 경복궁의 경관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1990년대부터 경복궁 복원공사가 진행되고 현재에 이르러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일깨우는 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경회루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한 조선 건축 철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인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경회루를 보니 어떠신가요? 예, 봐보세요. 왜 조선인들이 풍류를 즐겼는지 진짜 알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힐링돼서 내일 또 오려고요. 네, 저는 노래 한 곡 뽑을 수 있습니다. 이리 오더라 업고 놀자. 네, 여기서 퀴즈입니다. 경회루는 경복궁에 있는 누각으로 우리나라에서 단일 평면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누각인데요. 경회루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장소였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는 당연히 잔치가 있지 않았을까요? 잔치? 또 더 없을까요? 조선시대 때 연애를 하거나 혹은 외국 사신이 왔을 때 접견하는 장소였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퀴즈 하나 더 나갑니다. 경회루는 조선시대 연회를 하거나 외국의 사신을 접견하던 장소인데요. 지금의 청와대에서는 어떤 장소가 이와 비슷한 장소일까요? 정답! 영빈관. 네, 맞습니다. 이 연회를 하는 곳이니까 저희 조선의 궁중무용이었던 향발무의 소리도 여기서 아마 울려 퍼지지 않았을까. 향발무가 뭐예요? 향발무라는 게 음악 4학년 2단원에 춤으로 즐기는 우리 음악이란 단원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 향발무라고 하면은 이 향발이라고 이름이 있는 작은 타악기가 있어요. 조선시대 궁중무용을 바로 향발무라고 합니다.
향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경회로에서 음악 소리 저만 들리나요? 와,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잘 들립니다. 그쵸. 지금. 어디서 소리가 네, 들리는. 타임머신 타고 지금 조선시대로 온 것 같은. 이곳은 국립민속박물관입니다. 와우. 이곳에서는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이요? 이제 퀴즈가 아닌가요? 네네, 미션입니다. 미션. 5학년 미술 교과서에 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품을 그린 그림을 뜻하는 책거리인 책가도 작품이 있는데요. 대일쌤은 국립민속박물관에 들어가셔서 책가도를 찾아 인증샷을 찍어오세요. 또 정훈쌤과 세원쌤은 4학년 미술 교과서 10단원 찰칵 세상 속으로의 네컷 사진 이야기 만들기 부분이 있는데요.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는 추억의 거리에서 입으신 의상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곳에서 네컷을 찍어 사진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출발해 보실까요? 네. 파이팅입니다. 식품 병풍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어디죠? 이곳이 바로 사적 213호로 지정된 조선 후기에 우편 업무를 담당했던 우정총국이라는 곳입니다. 오. 이 우정총국에서 조선 후기에 일어났다는 사건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갑신정변. 김옥균, 박영호, 서광범 등이 우정총국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제 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일으킨 운동이거든요. 결국은 3일 천하로 끝나긴 했죠. 생각보다 되게 조그매가지고 와, 이런 조그만 데서 어떻게 이렇게 우편 업무를 네, 했던 데인데 이렇게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이곳은 탑골공원인데요. 세연쌤, 이곳에서 있던 역사적인 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사회교과서 5학년 2학기 122쪽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들이 여기에서 독립선언을 하였습니다. 학생과 시민들은 이곳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한 달 뒤에는 유관순 열사가 주도하여서 천안의 아우네 장터에서도 독립만세 운동이 있었고 또 구구에서도 만세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탑골공원은 조선시대 원각사라는 사찰이 있던 자리인데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원각사에서 부처의 사리를 봉안하고 공양하기 위해 세운 석탑으로 현재는 석탑 훼손을 막기 위해 유리 보호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와, 이렇게. 저렇게 생각보면 자동으로 고개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엄청 높네요. 이 탑 때문에 탑골공원이란 말이 생겼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곳은 조선 왕실의 가장 오랜 생활궁궐 창덕궁입니다. 경복궁보다 오히려 더 오랜 세월 동안 조선의 왕들이 실제로 머물렀던 궁궐이기도 하죠. 지금 보이는 이 문은 창덕궁의 정문 도나문인데요. 도나문은 임금의 큰 덕으로 백성을 화목하게 하고 교화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궁궐 정문입니다. 네, 이 창덕궁의 특징이라고 하면은요, 자연을 거의 훼손시키지 않고 산과 언덕 그리고 숲을 조화에 맞춰서 궁궐을 배치했다는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건축 철학은 조선인들이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했다는 그런 가치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과의 조화의 아름다움 덕분에 창덕궁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4학년 미술 7단원 형형색색 우리 단청에서도 이 창덕궁의 단청이 소개된 만큼 정말 아름다운 궁궐이에요. 네, 창덕궁에는 비원이라고 불리는 후원이 하나 있거든요. 왕과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하는 그런 곳이에요. 연못 숲도 있고 정자도 이렇게 이쁘게 있어가지고 이제 약간 비밀의 정원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성종이 대비, 왕비, 어머니를 위해 따로 마련한
궁궐 창경궁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경복궁, 창덕궁이 정치의 중심이었다면 창경궁은 왕실 가족의 생활, 교육, 휴식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일쌤 혹시 네. 창경궁이 창경원으로 불렸던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전 처음 들어봐요. 1909년 일제가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이름을 명칭을 바꾸면서 거기에 동물원이나 식물원 같은 것들을 설치했다고 해요. 조선의 왕실의 권위를 그냥 철저히 훼손시키려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원기둥에 대한 예시 보여줄 때 네. 이랑 궁궐에도 원기둥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기둥이 엄청 커가지고 네, 맞아요. 네, 한번 안아볼까요, 이렇게? 오. 안 안깁니다. 안 안겨요. 네. 아, 팔이 짧아가지고 잘 되는데요? 아, 되는데요? 원기둥을 이렇게 직접 체험도 해보고 네. 너무 좋은 건축물이지 않나. 이곳은 종묘입니다.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셔놓고 유교 예법에 따라 제사를 지내던 600년 역사의 왕실 사당입니다. 종묘는 1394년에 태조 이성계가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면서 건립한 왕실 재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여기 유교 사상 중에 효 중심이 이제 깊게 배어 있는데 이곳은 199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죠. 그리고 이 종묘의 중심 건물인 정전에서는 역대 조선의 왕과 왕비의 신의가 모신 신실이 이렇게 길게 이루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긴 목조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면 안 되는데 101m나 된다. 101m. 엄청 길죠. 100m 달리기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종묘하면 종묘 제례악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제례를 할 때 사용하는 음악과 춤은 종묘 제례악으로 2001년 세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지정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종묘는 조선 왕조가 남긴 가장 깊고 고요한 유산입니다. 제례라는 의식 속에 담긴 효의 정신, 전통 음악과 춤으로 이어지는 문화, 그리고 건축의 조화와 질서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진정한 의미의 시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도신각입니다. 선생님들 왜 종로가 이름이 종로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 종이 있기 때문에 종이 있는 거리, 종로 아닌가요? 매년 새해 이렇게 타종 울릴 때 제가 본다는 게 아, 그 종로의 종이 이종이었군요. 네네. 오늘 서울 종로 여행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많은 곳을 걸으면서 교과서 속 장소들에도 직접 가볼 수 있고 또 서울 종로의 숨겨진 이야기를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입고 거리를 걸으니까 더 뜻깊은 여행이 된 것 같아요. 교과서 속에 있는 서울 종로의 다양한 곳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게 되니까 더 실감나는 배움을 한 것 같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더 생생하게 그 배움을 전달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어요. 종로를 종종 오가긴 했었지만 이렇게 오래 본 건 처음이었어요. 예전에 했던 게 찍먹이라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복장까지 입으니까 완전한 부어 먹었다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과서로 떠나는 기상한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